내 팔꿈치가 차가운 기운으로 얼어붙었을 때 시어머니 박춘자는 거실 카페트 위에 내 작은 화장품을 내던졌다. 플라스틱 상자가 바닥에 부딪히며 갈라지는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내가 살 순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굳게 담은 갱조어 같았고 눈동자는 검은 자석처럼 나를 꽉 붙잡았다. 철수가 너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것도 모르냐? 이 집의 재물을 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존재가. 철수는 나의 남편, 김철수다. 어제 오후 그는 저녁 식탁에서 고개를 숙인 채 나 해고됐다고 말했지만 그 이유를 나에게만큼은 명확히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도 눈치챘다. 철수가 회사에서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실패한 건 사실이지만 그 책임이 전적으로 철수에게 있다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오늘 이런 말을 하려는 이유도 시어머니, 철수의 해고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힘을 모았다. 손가락은 스마트폰의 측면을 꽉 쥐고 있었고 화면은 이미 연락처 목록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집은 저와 철수의 공동 주거지입니다. 시어머니 혼자의 의사로 저를 쫓아낼 권리가 없어요. 권리.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시어머니는 거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녀의 검은색 레이스 장미가 달린 슬리퍼가 카페트 위에서 살짝 미끄러졌다. 이 집은 우리 김가의 재산이야.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 집에 있었어. 내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건지 정신 차려. 거실 TV는 아직 켜져 있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시끄러운 대화 소리가 나와 시어머니의 말을 덮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나는 주변을 살폈다. 할아버지는 안방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그 소리도 의도적으로 크게 내는 것 같아 귀에 거슬렸다. 작은 사위인 영호는 방에서 게임을 하는지 키보드 타자 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었다. 모두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내려 한다는 걸, 철수의 해고를 핑계로 한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인 양, 마치 내가 떠나야만 하는 일인 양.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찾아 손가락으로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넌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소란 피우려고? 아니요, 시어머니. 그냥 도움을 요청할 사람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나도 알았지만 이제는 소란을 피하는 게 나의 최우선 과제였다. 이곳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면 결국 나에게 불리할 뿐이었다. 철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친구에게 위로를 구하러 갔을지도 모른다. 그는 언제나 이렇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나보다 먼저 도망치는 것이다. 도움. 내가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 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잖아. 시어머니는 웃음소리를 냈다. 그 웃음은 마치 비늘처럼 날카로워 내 피부를 긁었다. 그래, 불러봐. 누구든 불러봐. 이 집에서 내가 쫓겨나는 건 변하지 않아. 통화 연결음이 3번 울렸다. 그때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아, 왜 이 시간에 전화해? 무슨 일이야? 이수진은 나의 대학교 동기이자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였다. 나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말했다. 수진아, 나 시어머니네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내려 해. 뭐? 이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왜? 무슨 이유야? 철수는 뭐라고 해? 철수가 해고됐다고 해? 시어머니는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린다고 해. 나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직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긴장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 집이 김가의 재산이라고 해서 나를 쫓아내는 거야? 시어머니 말고도 할아버지, 할머니, 영호도 다 여기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아. 이런. 유진아, 너 지금 평온하게 해. 아무리 화가 나도 소란을 피해. 내 물건은 어떻게 됐어? 가지고 왔어. 아직 못했어. 시어머니가 내 화장품을 바닥에 내던졌어. 나는 발치에 떨어져 있는 화장품을 가리켰다. 파우치 안에 립스틱과 파우더가 흩어져 있었지만 나는 지금 그걸 챙길 시간이 없었다. 수진아, 내 차로 와줄 수 없어? 나 지금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아. 바로 갈게. 유진아, 너 그냥 문 앞에서 기다려.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가 오는 동안 내 안전이 최우선이야. 알았어. 고마워, 수진아. 통화를 끊었을 때 시어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내가 그랬어? 변호사 친구를 불렀다고? 소용없어. 이 집은 우리의 것이고 내가 이리저리 핑계를 대도. 시어머니, 이제 말하지 마세요. 나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발치에 떨어진 화장품 상자를 집어들었다. 손으로 간단히 흩어진 화장품을 모으는 동안 나는 시댁의 모든 사람들을 한 번 더 떠올렸다. 철수의 무책임한 모습, 시어머니의 거친 말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침묵, 영호의 무심한 모습. 이 모든 게 나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차가움만이 남았다. 나는 지금 떠납니다. 나는 화장품을 팔에 안고 문을 향해 걸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 나를 쫓아낸 이유, 여러분이 한 행동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결코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실 안에는 갑자기 고요함이 깃들었다. TV 소리도, 부엌의 설거지 소리도, 영호의 게임 소리도 잠시 멈췄다. 나는 문손잡이를 돌렸다. 겨울바람이 문틈 사이로 불어들어와 나의 얼굴을 스쳤다. 차갑지만 이 시댁의 공기보다는 선명한 바람이었다.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 집에서 보낸 3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내가 철수를 잘 돌봐주면 나도 너를 자식처럼 대해줄게라고 한 말,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은 서로 돕는 게 당연해라고 한 말, 할머니가 앞으로 우리 함께 잘 지내자라고 한 말. 이 모든 말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들렸다. 길가에 서서 이수진의 차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참았다. 이제는 울면 안 됐다. 울면 모든 게 끝나는 거다. 나는 해고된 철수의 타들바다 시댁에서 쫓겨난 여자지만 이것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차가 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검은색 SUV가 길가에 멈추고 이수진이 운전석에서 나를 불렀다. 유진아. 나는 화장품을 담은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다. 이수진이 바로 엔진을 켰을 때 나는 뒤편 거울을 보았다. 시댁의 문은 아직 닫혀 있었고 아무도 나를 보내기 위해 문을 열지 않았다. 마치 나란 존재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것처럼. 유진아, 너 괜찮아. 이수진이 내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괜찮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매우 어색했지만 이수진에게는 안심이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애썼다. 수진아, 내 집에서 잠시 머물 수 있을까? 나 지금 갈 곳이 없어. 물론이지. 내 집은 언제든지 너를 기다려. 하지만 유진아, 이 일은 그냥 넘기지 마. 철수와 시댁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해. 내가 그렇게 억울한데? 알아.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시댁집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김철수, 박춘자, 그리고 시댁의 모든 사람들. 오늘 너희가 나에게 한 모든 걸
나는 반드시 갚아낼 것이다. 이것이 나의 복수의 시작이다. 이수진의 차는 겨울바람을 가르며 시내로 향했다. 차 안에는 따뜻한 히터 바람이 불었지만 나는 아직 몸이 차가웠다. 시어머니의 거친 말투, 시댁 식구들의 침묵, 그리고 철수의 부재가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나의 심장을 꽉 눌렀다. 유진아, 뭐 먹을 거 없어? 집에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줄게. 이수진이 운전하느라 눈은 앞을 향했지만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아니면 그냥 쉬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돼. 오늘 정말 힘들었을 거야. 아니, 나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가고 길가의 가로등이 황금빛으로 이어져 있었다. 평소에는 이 풍경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은 그저 외로움만을 더해줄 뿐이었다. 수진아, 철수가 해고된 게 정말 그의 책임일까? 나는 좀 의심이 들어. 이수진이 차가 신호등에 멈춘 순간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안경테가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였다. 왜? 철수가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해줬어? 아니, 그래도. 철수가 담당했던 프로젝트는 전혀 문제없을 거라고 했어. 몇 달 전만 해도 비 프로젝트 끝나면 승진할 거야라며 기뻐하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손가락으로 창문 유리에 얼음 결정체를 그렸다. 그런데 갑자기 실패했다고 해서 해고당했다는 게 너무 갑작스러워. 게다가 시어머니가 너무 쉽게 내 탓이야라고 말했어. 마치 미리 준비된 대사처럼.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이 맞아. 보통 가족이 해고당하면 함께 위로하고 해결책을 찾아야지. 아내를 쫓아내는 건 말이 안 돼. 특히 시어머니가 내 탓이라고 딱 잘라 말한 건 의심스러워. 그녀가 신호가 바뀌자 차를 앞으로 움직였다. 유진아, 너 철수한테 직접 물어봤어. 해고된 정확한 이유를? 어제 저녁에 물어봤지만 그는 그냥 프로젝트 실패로 책임을 져야 해라고만 했어. 자세한 건 안 말했어. 나는 속으로 한탄했다. 철수는 언제나 이랬다. 힘든 일이 생기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다쳐버린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늘 한 말을 생각해보면 이 집 재물을 먹고 사는 기생충이라고 했잖아. 나는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녔고 집안 경비에도 나름대로 기여했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철수가 해고됐기 때문에 가족 경제가 긴장됐을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를 불필요한 부담으로 생각한 거겠지? 이수진의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하지만 그래도 너를 쫓아내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 집이 철수의 부모 재산이라고 해도 너와 철수가 공동으로 거주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혼자의 의사로 쫓아낼 권리는 없어. 내가 변호사로서 말하는 거니까 믿어. 법적 문제라는 말을 듣자 나는 조금 안심이 됐다. 이수진이 곁에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나는 이혼을 해야 할까? 이 말은 스스로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결혼할 때는 영원히 함께 하자고 약속했지만 오늘의 일을 겪고 나니 그 약속이 너무 허무했다. 이수진이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유진아, 이혼은 내 마음이 중요해. 하지만 지금은 내 상태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야. 일단 내 집에서 쉬고 철수와 직접 이야기해보고 증거도 모으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를 쫓아낸 모습, 그녀의 말은 어쩌면 녹음했어? 그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녹음. 나는 갑자기 깜짝 놀랐다. 아니, 오늘은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럴 생각을 못했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내 화장품을 버렸을 때 거실에 카메라가 있었던 거 기억나? 시댁은 거실과 현관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어. 그럼 그 카메라 영상이 중요해. 이수진이 목소리를 살짝 높였다. 카메라에 시어머니가 너를 협박하고 물건을 버리는 모습이 찍혔을 가능성이 높아. 나중에 그 영상을 받아올 수 있어야 해.
그게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될 거야. 차가 이수진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11시가 넘었다. 아파트는 깔끔한 아파트 단지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다. 이수진이 문을 열자 향기로운 캔들 향기가 코를 스쳤다. 우리 집이 좁지만 편히 쉬어. 방은 저기 있어. 이불도 이미 깔아놨어. 나는 화장품을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작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침대 옆에는 작은 책장이 있고 창문에는 레이스 커튼이 걸려 있었다. 이수진이 물컵을 들고 왔다. 따뜻한 물 마시고 쉬어. 내일부터 생각해도 늦지 않아.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나는 물을 마시며 목마름을 해소했다. 이수진이 없었다면 오늘 밤은 어디서 잤을지 모른다. 내가 이렇게 너를 방해해서 말도 안 돼. 우리는 동기이자 베스트 프렌드잖아. 내가 힘들 때 내가 안 돕고 누가 도우겠어? 이수진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럼 너 쉬어. 나는 바로 옆방에 있을게. 밤에 아무리 불러도 돼. 이수진이 나가 문을 닫은 뒤 나는 침대에 앉았다. 몸이 갑자기 무거워졌고 오늘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얼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침묵, 영호의 무심한 모습, 그리고 철수의 부재. 이 모든 게 나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이수진이 말한 대로 나는 증거를 모아야 했고 철수와 직접 이야기해야 했다. 그리고 시댁이 나에게 한 모든 걸 갚아내야 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철수의 연락처를 보았지만 아직은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아마도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고 나는 지금 그에게 화를 내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건 차분한 판단이었고 구체적인 계획이었다. 첫째, 시댁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가져오는 것. 둘째, 철수에게 해고된 정확한 이유를 묻는 것. 셋째, 나와 철수의 공동 재산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의 복수의 첫 단계였다. 나는 이 내용을 메모장에 적었다. 글자를 적는 동안 마음이 점점 차분해졌다. 울음은 아무 소용없고 분노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제 냉정하게 행동해야만 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시댁의 공기, 철수의 말투, 이수진의 위안이 뒤섞여 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어느새 창밖으로 새벽녘 햇살이 비쳤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불어왔지만 이번에는 차가움보다는 선명한 각성감이 느껴졌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더 이상 시댁의 억압을 받는 유진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복수를 펼치는 유진이 되어야 한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철수의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유진아. 철수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아직 잠에서 깬 듯한 허름한 목소리였고 배경에는 은근히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소리에 눈살을 찌푸렸다. 새벽이란 시간에 그런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 어젯밤 내가 쫓겨나는 걸 모른 채 계속 노는 줄 알았다는 뜻이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침대에 앉아 등을 돌린 채 창밖의 새벽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직 하늘은 푸른 빛이 돌기 전에 어둠을 품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은 여전히 황금빛을 뿌리고 있었다. 너 어디야? 엄마가 말하길 내가 집을 나갔다고 해. 철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건 죄책감 때문일지 아니면 단순히 곤란해졌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왜 나갔어? 엄마랑 싸웠어? 싸우진 않았어.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냈어. 나는 손가락으로 창문 유리에 맺힌 이슬방울을 따라 그렸다. 시어머니는 내가 해고된 건
내 탓이라고 했어. 이 집의 기생충이라고도 했지?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뒤로 철수가 한탄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 정말 미안해, 유진아. 어제 너무 속상해서 친구 집에 갔었어. 그래서 너한테 연락을 못했어. 속상해서. 내가 속상해서 나는 밤에 길거리를 헤매야 했어? 나는 목소리에 화가 섞이기 시작했다. 철수, 너는 내가 어디서 잠을 잤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 그냥 미안해 세 글자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나도 너를 걱정했어. 철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하지만 유진아, 엄마도 그냥 속이 상해서 그랬어. 내가 해고된 거에 너무 충격받았어. 우리 가족 경제도 이제 좀 긴장될 거고. 그래서 나를 쫓아내는 게 정답이야?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방 안의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지만 마음의 열기는 더욱 높아졌다. 철수, 너는 해고된 정확한 이유를 아직도 안 말했어. 정말 내가 프로젝트를 망쳤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그건 프로젝트 실패 때문이야. 내 책임이야. 철수는 애써 단정적인 말을 했지만 목소리의 떨림이 거짓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너는 좀만 참아. 내가 새로운 일을 찾으면 바로 너를 불러올게. 그때까지 엄마한테 좀 빌려달라고 해. 빌려달라고? 시어머니가 나를 기생충이라고 불렀는데 그녀에게 빌려달라고 말하라고? 철수, 너 정신 나갔어? 나는 스마트폰을 귀에 꽉 대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리고 너 해고된 이유가 정말 내 책임이 맞다면 왜 목소리가 떨려? 왜 자세히 말하지 못해? 전화 건너편에서 다시 침묵이 왔다. 이번에는 오래 걸렸다. 배경의 음악 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철수의 숨소리가 명확히 들렸다. 유진아, 너 지금 너무 화났잖아. 나중에 얘기하자. 나 지금 좀 피곤해서. 피곤해. 나는 밤새 잠도 못 자고 피곤하지 않은 건데?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비통하고 허무한 웃음이었다. 철수, 너는 영원히 이렇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치고 나에게만 기대고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 결혼할 때 너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고 했잖아. 그게 뭐였어? 거짓말이었어? 아니, 그건 아니었어. 나도 노력했어. 철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나도 매일 일해 프로젝트 위해 애썼어. 하지만 상사가 불공평하게 대해줬어. 그래서 해고당했어. 이걸 다 말하면 뭐해? 너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잖아. 상사가 불공평하게 대해줬다고? 나는 갑자기 정신이 들었다. 이수진이 말했던 의심이 다시 떠올랐다. 상사가 불공평하게 대해줬다는 거? 자세히 말해. 어떻게 불공평했어? 그건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야? 철수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유진아, 너 그냥 내 말에 따라해. 일단 어디서 편히 살다가 나가서 새로운 일을 찾으면 그때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엄마 쪽도 내가 말리겠어? 내가 말리겠다고?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낼 때 넌 어디 있었어? 그땐 아무 말도 못했잖아.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제 화는 점점 사라지고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철수, 나는 너를 믿지 않아. 그리고 이제 내 말대로 살 순 없어. 유진아, 너 뭐라고? 넌 나 없이 어떻게 살아? 철수의 목소리엔 공포가 섞여 있었다. 내 가족도 없고 혼자 살 돈도 없잖아. 넌 내가 필요해. 내가 필요하다는 건 과거의 이야기였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녘 햇살이 하늘 끝에서 살짝 드러났다. 붉은 빛의 해가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철수, 나는 이혼할 거야.
뭐, 이혼. 너 정말 미쳤어? 철수의 목소리가 극도로 높아졌다. 왜 이혼을 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유진아, 미안해. 내가 잘할게. 앞으로는 내 말을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이혼은 생각하지 마. 제발. 내 말을 들어준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철수를 향한 마지막 인사이자 과거를 뒤로 한 신호였다. 철수, 오늘 이 통화가 마지막이야. 너는 내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 거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에게 한 일, 내가 나에게 한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거다. 유진아, 기다려. 그러면 안 돼. 유진아. 철수의 비명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스마트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철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사라지자 방 안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그 고요함이 매우 편안했고 마음속의 무게도 갑자기 사라졌다. 유진아. 이수진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아침 먹을 거 준비했어? 내가 안 나와서 걱정됐어. 문을 열자 이수진이 팬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향기로운 버터 냄새가 코를 스쳤다. 누구랑 통화했어? 목소리가 좀 심상치 않았어. 철수야.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였다. 나 이혼할 거라고 말했어? 이수진은 눈을 살짝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 뒤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에 맞는 결정이면 돼. 그리고 유진아,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나는 이수진에게 포옹을 했다. 따뜻한 그녀의 품에서 나는 마음이 안정됐다. 이제 슬픔도 분노도 사라졌다. 남은 건 차가운 결심과 복수를 위한 계획뿐이었다. 아침 식탁에서 팬케이크를 먹으며 나는 이수진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첫째, 시댁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기. 둘째, 철수의 해고 관련 서류를 얻어내기. 셋째, 나와 철수의 공동 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이 세 가지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카메라 영상은 내가 시댁에 연락해서 받아올게. 이수진이 팬케이크에 시럽을 뿌렸다. 나는 변호사로서 권리를 주장하면 그들은 영상을 제출해야 해. 만약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밟아도 돼. 그래. 정말. 나는 기대감이 생겼다. 물론이지. 시어머니가 너를 쫓아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니까. 이수진은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리고 철수의 해고 서류는 내가 직접 철수에게 요구하거나 나중에 법적 절차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그 서류를 보면 해고 이유가 명확해질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막막했던 복수의 길이 이제는 구체적인 걸음걸이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시댁 사람들, 철수. 그들은 나를 아무렇게나 대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때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을 보니 철수의 이름이 다시 떠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보고 이수진에게 말했다. 철수인데 받아야 해? 안 받아도 돼. 이수진은 분명히 말했다. 이제 내 결정을 지켜야 해. 내가 받으면 그는 다시 너를 설득하려고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철수의 통화 요청이 계속 왔지만 나는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이제 나의 삶은 나 스스로 주도할 것이다. 시댁과 철수는 더 이상 나의 삶에 관여할 수 없다. 복수의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아침 햇살이 방창문을 가득 채웠을 때 나와 이수진은 식탁에 앉아 증거 수집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이수진이 펜을 꽉 쥐고 노트에 글자를 적는 모습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모습과 똑같이 진지했다. 첫 번째, 시댁 거실과 현관 카메라 영상. 이건 시어머니가 너를 협박하고
물건을 버리는 모습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야. 이수진이 노트의 밑줄을 긋고 말했다. 나는 오늘 오후에 시댁에 직접 가서 영상을 요청할 거야. 변호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면 그들은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만약 거절하면 즉시 법원에 영상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그래, 그 영상이 정말 중요해. 나는 손가락으로 커피컵의 테두리를 만지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기생충 같은 말을 했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냥 앉아있던 모습도 찍혔을 거야. 그들이 방관했던 증거로도 쓸 수 있겠지? 물론이지. 그 영상 하나로 시댁의 부당한 행위가 모두 드러날 수 있어.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는 철수의 해고 관련 서류. 회사에서 발급한 해고 통지서, 프로젝트 평가 보고서, 상사의 의견서 등이 필요해. 이 서류들을 보면 해고가 정말 프로젝트 실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철수가 회사 서류를 숨기지 않을까? 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전화할 때 상사가 불공평하게 대했다고 했잖아. 그게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써야 해. 이수진이 펜을 내려놓고 말했다. 하나는 철수에게 직접 요구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철수의 회사의 변호사로서 문의하는 거야. 만약 회사가 부당한 해고를 했다면 그들도 책임을 피하고 싶어 할 테니 서류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좋아. 그럼 나는 오늘 오후에 철수가 가지고 있던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찾아보자. 나는 갑자기 떠올렸다. 철수가 지난달에 집에 가져온 프로젝트 보고서가 있었어. 서랍에 넣어뒀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낼 때 가져오지 못했지만 아마 그 자료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거야. 오후가 되자 이수진은 시댁으로 향했고 나는 철수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철수를 기다렸다. 나는 철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프로젝트 보고서가 필요해. 서랍 첫 칸에 있던 그거. 오늘 오후 3시 카페에서 만나. 철수는 금방 답장을 보냈다. 알겠어. 미안해, 유진아. 오늘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나는 문자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그의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3시 정각, 철수가 카페에 들어왔다. 그는 면도를 안 한 듯 턱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옷은 깔끔하게 입은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보고서만 달라고 말했지만 그는 자리에 앉아 계속해서 사과했다. 유진아,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에 맞서지 못해서. 그리고 해고 이야기도 자세히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철수가 두 손을 모으고 말했다. 하지만 진짜 프로젝트 실패 때문이 아니야. 상사가 나에게 뇌물을 요구했어. 내가 거절하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망치고 해고시켰어.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쳐다봤다. 뇌물. 그럼 어제 왜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말렸어. 철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가 저런 걸 외부에 말하면 내 경력이 망해. 차라리 프로젝트 실패로 받아들이고 새로 일을 찾는 게 나을 거야 라고 했어. 그리고 엄마가 상사에게 연락을 했을지도 모르겠어. 뭐? 나는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시어머니가 상사에게 연락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확실히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가 상사와 아는 사이였어. 몇 달 전에 회사 행사에서 만났던 것 같아.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추진이 내 걱정거리가 되고 있잖아. 그녀를 떠나면 너는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어. 나는 마음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철수의 해고,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내려 한 이유,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철수의 상사와 결탁해서 철수를 해고시키고 그 책임을 나에게 돌려 나를 쫓아내려 했던 것이다. 그녀의 목적은 무엇일까?
나와 철수의 공동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보고서를 줘.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철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그의 약한 모습이 오히려 역겨웠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보고서를 꺼내 내게 건넸다. 유진아, 이혼은 정말 하지 않을래? 내가 엄마에게 맞서고 너와 함께 살 거야. 이번에는 진짜로. 끝났어, 철수. 나는 보고서를 꽉 쥐고 말했다. 넌 시어머니 말에 귀 기울이고 나를 혼자 버렸어. 이제 넌 내 선택대로 살고 나는 내 선택대로 살 거야. 나는 카페에서 일어나서 나갔다. 철수가 뒤에서 나를 부르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길가에서 택시를 타고 이수진의 집으로 향하면서 나는 보고서를 펼쳤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프로젝트 평가 의견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의견은 철수의 상사가 쓴 것이었다. 그리고 그 상사의 이름은 박민호였다. 시어머니의 본명이 박춘자인 것을 생각하니 나는 더욱 의심이 커졌다.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친척 관계일 것이다. 이수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수진은 이미 집에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가득했다. 시댁에서 영상을 받아왔어? 나는 급히 물었다. 영상은 받아왔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어. 이수진이 거울에 기대어 말했다. 그녀가 내가 변호사라고 다 하는 거냐? 유진이가 우리 집에서 도망친 거야? 영상을 주면 너희가 허위로 만들어서 우리를 손상시킬 거다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법원에 영상 제출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경고했고 그제야 영상을 복사해줬어. 이수진이 USB를 나에게 건넸다. 이 USB에 영상이 다 담겨 있어. 너 혼자 볼까? 우리 함께 볼까? 같이 보자. 나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컴퓨터 화면에 시댁 거실의 모습이 나타났다. 영상 속 시어머니가 나의 화장품을 바닥에 버리고 나에게 거친 말을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냥 앉아서 신문을 읽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 영호가 방에서 게임을 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시댁 식구들의 방관을 증명하는 완벽한 증거였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문을 열고 나갈 때 시어머니가 철수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녀가 철수야, 유진이가 집에서 나갔어. 그녀가 변호사 친구를 불렀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영상에서 들렸다. 나는 이 영상을 보며 마음이 차가워졌다.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철수의 해고, 나를 쫓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음모였다. 이 영상으로 충분해. 나는 컴퓨터를 끄고 말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시어머니와 철수의 상사가 친척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다음 목표야. 그리고 유진아, 너는 이 보고서에서 뭔가 발견했어? 응, 철수의 상사 이름이 박민호였어. 시어머니의 본명이 박춘자니 아마도 친척일 거야. 나는 보고서를 이수진에게 건넸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조사해야 해. 이수진이 보고서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박민호. 이 사람 시어머니의 동생이잖아. 시어머니가 예전에 너에게 말했었어. 동생이 회사에서 관리자로 일한다고. 나는 깜짝 놀랐다. 그렇다면 시어머니는 자신의 동생을 이용해서 철수를 해고시키고 나를 쫓아내려 한 것이었다. 그녀의 음모는 나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고 더러운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걸 알게 됐어. 나는 이수진에게 말했다. 시어머니의 음모를 모두 밝혀내고 그녀와 철수의 상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해.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방관 행위도 묻지 않을 거야. 나는 USB와 보고서를 서류 봉투에 넣어 보관했다.
이것들은 나의 복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다. 시댁이 나에게 한 모든 것을 나는 반드시 갚아낼 것이다. USB와 프로젝트 보고서를 서류 봉투에 꼭꼭 감아 넣은 다음 날 오후, 현관문 벨이 갑자기 울렸다. 이수진이 요리를 하고 있어서 내가 나가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 박춘자였다. 그녀는 검은색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화장을 진하게 해서 나이를 숨기려 한 듯 했지만 눈가의 주름과 삐죽한 입꼬리는 그녀의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발밑의 하이힐은 아파트 복도 타일을 딱딱 치며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유진아, 너 여기 살고 있었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이라기보다는 거친 협박의 뉘앙스가 가득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집 안을 살피다가 이수진이 부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자 코를 치켜들었다. 변호사 친구 집이군. 역시나 소란 피우려고 온 모양이군. 시어머니, 어떻게 이 주소를 알았어요? 나는 문을 반쯤 닫고 그녀를 막았다. 미리 준비해둔 스마트폰은 주머니 속에서 녹음 기능을 켜고 있었다. 이수진이 부엌에서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 방법이 없겠어? 철수가 내 문자를 몰래 봤어. 시어머니가 가방을 끌어안고 발을 디디고 복도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너는 이제 와서 변호사를 끌어들여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그냥 철수에게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온다고? 시어머니가 나를 기생충이라고 부르셨고 내 물건을 바닥에 던졌던 기억이 없으신가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녹음 중임을 느끼며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철수의 해고는 시어머니의 동생인 박민호 상사가 뇌물을 요구했다가 철수가 거절해서 일어난 일이지요. 시어머니가 그걸 알면서도 철수에게 프로젝트 실패로 받아들여라고 조언했고 그 책임을 나에게 돌려 나를 쫓아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며 손을 꽉 쥐었다. 뭐라고? 너는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었어? 누가 너에게 헛소리를 했어? 철수가 말했고 프로젝트 보고서에도 박민호 상사의 서명이 있었어요. 나는 서류 봉투를 들고 그녀에게 보여줬다. 이 보고서와 시댁의 보안 카메라 영상, 그리고 지금 이 통화 녹음까지.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음모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거예요. 녹음.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밀어 넣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힘을 주어 문을 막았고 이수진이 부엌에서 달려와 나의 뒤를 지지했다. 너희 놈아. 변호사를 끌어들여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집에 들어가서 녹음기를 꺼내. 시어머니,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이수진이 변호사로서의 태도를 갖추고 말했다. 유진이를 쫓아낸 행위는 이미 불법이며 박민호 상사의 뇌물 요구는 형법상의 범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협박하는 행위도 추가 증거로 남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수진의 말을 듣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다 거짓말. 나는 철수의 동생이 박민호인지도 몰랐고 뇌물 요구 같은 거도 모르겠어. 너희가 허위로 만들어낸 거지? 허위라면 법정에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나는 문을 더 열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시어머니, 왜 그렇게 나를 쫓아내려 했어요? 나와 철수의 공동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철수가 너 때문에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 나는 철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동생에게 부탁해서 철수를 해고시키고 너를 쫓아내려 했어.
동생에게 부탁해서?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이 그녀의 말을 모두 녹음하고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철수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철수가 해고당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나를 쫓아내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건 아니야. 나는 철수를 위해서만 행동했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던졌다. 가방이 복도 벽에 부딪혀 속에 물건들이 흩어졌고 그 중에서도 한 장의 계좌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그 통장을 주워 들었다. 통장 명의는 시어머니 박춘자였고 최근 입금 기록으로는 박민호로부터 큰 금액이 입금된 것이 보였다. 이게 뭐예요? 박민호 상사로부터 받은 뇌물인가요? 시어머니가 철수를 해고시키는 대가로 받은 돈. 시어머니가 통장을 보고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내게 매달렸다. 유진아, 제발 이 일을 넘겨줘. 내가 잘못했어. 이 통장은 없애고 박민호와의 관계도 끊을 거야. 내가 철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는 너를 자식처럼 대해줄게. 정말이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낸 그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방관했던 그 순간 나는 이미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박민호 상사 그리고 시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입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복도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모습이 한동안 불쌍해 보였지만 나는 다시는 그녀에게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수진이 나의 뒤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느낌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시어머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통장을 서류 봉투에 넣고 말했다. 법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이 부어오를 정도로 울며 복도를 떠났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나는 문을 닫고 숨을 내쉬었다. 이수진이 나를 꼭 안아주었고 나는 그녀의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유진아, 잘했어. 이수진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녀의 말과 통장까지 모두 증거로 확보했어. 이제 시어머니와 박민호를 법정에 세우기 충분해. 나는 서류 봉투를 꼭꼭 쥐었다. 안에는 보안 카메라 영상이 담긴 USB, 프로젝트 보고서, 시어머니의 협박 녹음 파일, 그리고 뇌물 의혹이 담긴 계좌 통장이 모두 들어 있었다. 이것들은 나의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철수의 문자가 왔다. 엄마가 너를 찾아갔어? 미안해.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너를 위해 엄마에게 맞서겠어.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줘. 나는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철수는 이제 와서 자신의 어머니를 비난하며 나를 달래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그의 말에 속지 않겠다. 나는 문자를 삭제하고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박민호 상사의 뇌물 요구와 시어머니의 음모를 공론화하고 시댁의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복수의 길이 점점 더 명확해졌다. 시댁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그날까지 나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 씨의 친구로부터 시댁건설 회사의 비리 증거가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나와 이수진은 검찰청과 철수의 전 회사 감찰부에 동시에 고발 자료를 제출했다. 서류 봉투 안에는 박민호의 뇌물 요구 기록, 회사 자금 유용 증거, 시댁건설 회사의 안전기준 위반 및 자재비용 부풀림 증거, 그리고 시어머니와 박민호의 공모를 증명하는 카톡 메시지, 녹음 파일, 계좌 통장이 모두 들어 있었다. 이수진이 변호사로서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라가며 신고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주었다. 검찰 관계자들이 증거를 확인하는 대로
곧 박민호와 시어머니를 불러 조사할 거예요. 이수진이 검찰청 앞에서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철수의 전 회사 감찰부도 이 증거를 받아보면 내부 조사를 시작할 거고 박민호는 회사에서도 명예가 땅에 떨어지며 해고될 거다. 그래. 나는 검찰청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고 푸르며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이때서야 오늘 아침부터 긴장했던 몸이 살짝 풀렸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할 거다. 우리가 차에 앉아 시내로 돌아가는 길에 나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울렸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의 번호였다. 나는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연결했다. 유진아, 너는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검찰에 신고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크고 떨리고 있었으며 배경에는 할아버지의 항해 소리와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이런 걸 왜 하냐? 우리 가족이 망해버리면 너도 좋냐? 제발 검찰에 연락해서 고발을 취소해. 시어머니, 이제는 취소할 수 없어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과 박민호 상사가 한 행위는 범죄입니다.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대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범죄? 그건 아니야. 나는 그냥 철수를 위해서 행동했어.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철수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매달리며 너를 설득하려고 해. 너는 철수의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해? 철수의 마음.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내고 박민호와 결탁해서 돈을 받을 때는 철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목소리를 약간 높였다. 게다가 철수도 자기 어머니를 말리지 않고 나를 버렸어요. 이제 너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진아, 제발. 제발 살려줘.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 집이 망해버리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살 수 없어. 영호도 대학 진학이 망해. 너는 그걸 보고 싶어? 그건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나는 통화를 끊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시어머니의 통화 요청이 계속해서 왔지만 나는 무시했다. 이수진이 나의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잘했어, 유진아. 이제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을 거야. 이수진이 차를 운전하며 말했다. 검찰이 조사를 시작하면 박민호는 회사에서 즉각적으로 해고될 거고 시댁의 건설회사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거야. 정말로 이수진이 말한 대로였다. 오후 2시경 김 씨로부터 문자가 왔다. 박민호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감찰부에서 증거를 확인하자마자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 회사 내부에서도 박민호의 비리가 퍼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어. 나는 문자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타격이었다. 박민호가 자신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직장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30분 후 시댁건설회사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이수진이 법원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말했다. 유진아, 시댁건설회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어. 검찰이 안전기준 위반과 자재비용 부풀림을 확인했고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거야. 정말. 나는 기뻐하며 손을 꼭 쥐었다. 시어머니가 자랑하던 가족 사업이 이제 망해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녀가 나를 쫓아낸 대가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 시댁건설회사의 영업정지 소식이 짧게 보도되었다. 화면에는 건설 현장에 경찰과 검찰 관계자가 출입하는 모습이 나왔고 기자는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나는 TV를 보면서 시댁 식구들이 이 뉴스를 보았을 때의 패닉한 모습을 상상했다. 시어머니는 아마 울며 발버둥칠 것이고 할아버지는 심장이 안 좋아질지도 몰랐고 할머니는 그냥 울기만 할 것이고 영호는 대학 진학이 망할 거라고 불평할 것이다.
그리고 철수는 자신이 해고된 진실과 시어머니의 음모를 알고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이수진이 저녁을 차려놓았고 우리는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유진아, 첫 번째 타격이 성공적으로 끝났어. 이수진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야. 이제 시댁의 내부를 갈라놓아야 해. 그들 사이에 의심과 원한을 심어주는 거야?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댁 식구들은 지금 서로에게 원한을 품고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음모로 인해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걸 알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원망할 것이고 영호는 시어머니와 철수를 원망할 거예요. 이 기회에 그들 관계를 더욱 갈라놓아야 해. 어떻게 할 거야? 이수진이 물었다. 철수에게 연락할 거예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철수는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거고 나를 통해 시어머니의 모든 음모를 알게 되면 시어머니에게 맞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철수가 시어머니에게 맞서는 순간 시댁은 완전히 갈라지게 될 것이다. 나는 철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시어머니와 박민호의 공모, 건설회사의 비리, 모든 게 밝혀졌어. 너도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 너의 어머니가 정말 너를 위해 행동했는지 스스로 확인해봐. 문자를 보낸 지 10분 후 철수의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안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유진아, 모든 게 진짜야. 엄마가 박민호와 결탁해서 나를 해고시키고 건설회사에서도 비리를 했다는 거? 그래, 모두 진짜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검찰이 조사를 진행 중이야. 너는 이제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봐. 그리고 너는 어떤 선택을 할지 스스로 결정해. 너의 삶이니까. 전화 너머로 철수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왜 이렇게 해야 했어? 나를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는 안 되잖아. 그건 너와 시어머니 사이의 문제야. 나는 말했다. 하지만 너는 기억해. 내가 나를 버렸고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냈어. 이제 너희는 각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나는 통화를 끊었다. 이제 철수가 어떤 선택을 하든 시댁은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나의 두 번째 계획이었다. 시댁의 내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저녁 식탁에서 와인을 마시며 나는 미래를 상상했다. 시댁이 완전히 갈라지고 시어머니와 박민호가 법정에 세워져 벌을 받고 나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 꿈이 곧 현실이 될 것이다. 첫 번째 타격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시댁의 내분을 더욱 확산시키고 결정적 증거를 통해 그들에게 최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다. 철수에게 문자를 보낸 지 이틀 뒤 김 씨로부터 시댁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친구가 시댁건설 회사 근처에서 시어머니와 철수의 고함 소리를 들었고 심지어 경찰까지 불렸다고 했다. 나는 이 소식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시댁의 내분이 정확히 예상대로 터진 것이다. 유진아, 철수가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봤나 봐. 이수진이 커피를 타며 말했다. 박민호와의 결탁, 건설회사의 비리, 뇌물수수까지. 시어머니는 망설이다가 결국 모두 인정했어. 그럼 철수는 어떻게 했어?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철수의 연락처를 보았다. 아직 그는 문자도 전화도 오지 않았다. 철수가 시어머니를 향해 큰 소리로 꾸짖으며 왜 나를 이용했어라고 외쳤대. 이수진이 내게 앉아 말했다. 할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우리 가족을 망치는 놈이라고 욕했고 할머니는 그저 울기만 했어. 영호는 대학 등록금이 물거품이 될 거라며 불평하며 시어머니와 철수를 모두 원망했지.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결과였다. 시댁 식구들이 서로 원한을 품고 하나도 힘을 합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상대로 할 힘이 없어질 것이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야 해. 나는 스마트폰에 영호의 번호를 입력했다. 영호는 시어머니의 막내 아들로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이기적이었다. 나는 결혼 후 그에게 대학 생활비를 가끔씩 주었고, 그래서 그는 나에게 어느 정도 호의를 보였던 적이 있었다. 영호에게 연락할 거예요. 그를 통해 시댁 내부의 갈등을 더욱 확산시켜야 해.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영호는 대학 진학이 망칠까 봐 겁이 나잖아. 그걸 이용해서 시어머니와 철수를 원망하게 만들면 시댁은 더욱 갈라질 거야. 나는 영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영호야, 내 대학 등록금은 시어머니가 건설 회사 비리로 모은 돈으로 내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 회사가 영업 정지됐고 그 돈도 검찰에 압류될 거야. 너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봐. 내 미래를 망치는 건 누구야? 문자를 보낸 지 5분도 안 됐을 때 영호의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린 것처럼 떨렸다. 언니, 문자 진짜야? 내 등록금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 그래, 진짜야. 나는 차분히 말했다. 시어머니가 건설회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하고 자재 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취했어. 그 돈으로 내 등록금을 내려고 했지만 이제 검찰이 그 돈을 압류할 거다. 내 대학 진학은 시어머니 탓으로 망친 거야? 엄마. 이런. 영호가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대학 갈 준비를 했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해? 나를 속였어. 그리고 철수도 알고 있었어. 나는 덧붙여 말했다. 철수는 시어머니의 음모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어. 내 대학 진학이 망치는 걸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너는 이 두 사람을 원망해도 당연해. 철수 형도 알고 있었어? 영호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런 놈들.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저녁까지 엄마와 철수 형에게 갚아줄 거야. 조심스럽게 행동해. 내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 나는 통화를 끊었다. 이제 영호가 시어머니와 철수를 향해 분노를 쏟아낼 것이고 시댁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날 저녁, 시댁에서 또다시 큰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번에는 영호가 시어머니와 철수를 직접 공격했고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가구를 부수기도 했다. 경찰이 다시 출동했지만 가족 내분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설득만 하고 떠났다. 밤 11시경, 철수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친 듯 허름했고 눈물이 섞여 있었다. 유진아, 나 이제 어쩌야 해? 가족이 모두 갈라졌어. 엄마는 울고 아버지는 화를 내고 영호는 나를 원망해. 나는 정말 죄책감이 심해. 그건 너와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결과야?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시어머니의 음모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나를 버렸을 때 이런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어? 하지만 나도 속았어. 엄마가 저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속였어. 철수가 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유진아, 너는 나를 도와줘. 검찰에 고소를 취소해줘.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어? 나는 도울 수 없어. 나는 단호히 말했다. 이제는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진실이 이미 밝혀졌어. 너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그리고 시어머니께 물어봐. 내 해고가 정말 뇌물거절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박민호와 결탁해서 의도적으로 해고시킨 건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긴장됐다. 시어머니께서 너를 해고시켜야만 나를 쫓아낼 수 있었어. 그래서 박민호에게 부탁해서 너를 해고시킨 거야? 나는 철수의 반응을 기다렸다. 너는 시어머니에게 직접 물어봐. 그녀의 진심을 알아봐. 전화기 너머로 철수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그의 죄책감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 엄마. 이런.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그럼 이제 너의 선택을 해. 나는 통화를 끊었다. 이제 철수가 시어머니에게 맞서게 되면 시댁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이수진이 방에서 나와 나에게 말했다. 유진아, 시댁의 내분이 확산되고 있잖아. 이제는 그들 사이에 아무런 신뢰가 없어졌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면 그들은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게 될 거야. 그래. 나는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김씨가 준 박민호의 회사 자금 유용 기록과 시댁건설 회사의 비리 증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해. 시어머니가 너와 철수의 공동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의도를 증명하는 증거가 더 필요해. 그건 어떻게 할까? 이수진이 물었다. 철수에게 연락해서 너와 철수의 결혼 신청서와 공동재산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할 거야.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이 계약서를 숨기려 했어. 만약 이 계약서를 확보하면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내고 공동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의도를 증명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철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와 나의 결혼 신청서와 공동재산 계약서를 가져와. 이것들이 시어머니 음모를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야. 너는 이것을 통해 스스로도 속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 문자를 보낸 지 10분 후 철수가 답장했다. 알겠어. 내일 아침 10시 카페에서 만나. 그때까지 계약서 찾아올게. 유진아, 이번에는 정말로 함께 해줘. 나는 문자를 보고 이수진에게 말했다. 내일 철수에게서 공동재산 계약서를 받을 거예요. 이 계약서를 확보하면 시어머니의 모든 음모를 증명할 수 있게 될 거야.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거다. 유진아, 너의 복수가 곧 성공할 거야. 나는 서류 봉투를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고 시내의 불빛이 아름답게 이어져 있었다. 이제 시댁은 완전히 갈라졌고 그들은 서로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 증거를 확보하면 시댁과 박민호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왔다. 내일 철수에게서 공동재산 계약서를 받고 그것을 검찰에 제출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시어머니와 박민호는 법적인 책임을 물고 시댁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이제 아무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 아침 10시 정각. 나는 이수진과 함께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철수를 기다렸다. 이수진은 서류 봉투를 앞에 놓고 검찰에 제출할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고 나는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미리 켜두었다. 오늘 받을 공동재산 계약서가 시어머니의 음모를 증명하는 마지막 조각이 될 거라 믿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철수가 들어왔다. 그는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눈썹 아래가 검었고 손에 들고 있는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무겁고 표정에는 죄책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아, 이수진 변호사. 그는 우리 앞에 앉아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계약서와 엄마가 숨겨둔 파일까지 가져왔어. 숨겨둔 파일.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어제 저녁 엄마와 싸운 뒤 방에서 찾아봤어. 철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엄마 서랍 속에 공동재산 계약서와 함께 작은 USB가 있었어. 그 USB를 열어보니 엄마와 박민호의 통화 녹음이 담겨 있었어. 이수진이 서류 봉투를 열자 공동재산 계약서와 작은 검은색 USB가 나왔다. 계약서에는 나와 철수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시어머니의 서명과 함께 재산관리 권한은 박춘자에게 위임이라는 추가 서약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유효하지 않은 서약이야. 이수진이 계약서를 살펴보며 말했다.
유진아의 서명이 없고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한쪽이 독차지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나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을 클릭하자 시어머니와 박민호의 통화 녹음이 시작되었다. 민호야, 철수가 해고됐어? 유진도 쫓아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언니. 철수는 뇌물을 거절하는 바람에 프로젝트를 망쳤어. 해고는 쉬웠어. 유진이는 어떻게 처리했어? 박민호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그녀는 변호사 친구를 불렀지만 아무 소용없어. 이제 철수와 유진이의 공동재산을 내 이름으로 바꿀 거야. 계약서에 추가 서약도 적어놨어. 그래. 그럼 언니가 철수의 재산까지 독차지하게 되는 거네. 하지만 유진이가 반대하면 어떡해? 반대해도 소용없어. 철수는 이제 내 말에 순순히 복종할 거고 유진이는 이혼당해서 아무런 권리도 없어. 그리고 나는 우리 건설회사에서 모은 돈을 내 계좌로도 이체할 거야. 이번엔 안전하게 처리할게. 좋아, 언니. 그럼 내가 필요할 땐 연락해. 녹음이 끝나자 카페 안은 잠시 고요했다. 이 녹음 파일은 시어머니가 단순히 철수를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나와 철수의 공동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야심이 뒤에 숨겨져 있음을 명백히 증명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박민호에게 건설 회사 비리로 모은 돈을 이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녹음은 철수가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쳐다봤다. 그의 손이 떨렸고 눈물이 앞을 가렸다. 엄마는 내 재산도 독차지하려고 했어? 나를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이것이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이었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너를 해고시키고 나를 쫓아내는 건 모두 이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어. 그리고 박민호는 그 대가로 돈을 받았어. 이수진이 계약서와 USB를 서류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이 녹음 파일과 계약서의 불법 서약, 그리고 이전에 제출한 계좌 통장까지 합치면 시어머니와 박민호는 공동재산 강탈, 뇌물수수,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명백히 기소될 수 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다. 유진아, 이수진 변호사. 철수가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진심으로 후회해. 엄마 말에 속아 널 버렸고 이 모든 일을 방관했어. 이제 널 돕고 싶어. 검찰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엄마와 박민호의 음모를 증명할게. 제발. 이번에는 용서해줘. 나는 철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가 보였다. 하지만 과거에 겪었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내 선택이야. 하지만 용서하는 건 아직 이르다. 너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고 살아야 해. 알겠어. 그래도 고마워. 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카페에서 헤어질 때 철수는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출석할게라고 말하며 떠났다. 나와 이수진은 서류 봉투를 안고 검찰청으로 향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고 시어머니와 박민호를 처단할 마지막 단계였다. 검찰 관계자가 이 결정적 증거를 확인하자 눈을 번뜩였다. 이 녹음 파일이 매우 중요해. 시어머니와 박민호의 공모관계와 재산 강탈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 오늘 안에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시댁의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해야 해. 이수진이 말했다. 유진아가 합법적으로 가진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고 시어머니의 불법 서약은 무효로 처리되어야 한다. 알겠다. 재산 관련 부분도 함께 조사할 것이며 유진 씨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 검찰 관계자가 답했다. 검찰청을 나올 때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다. 나는 서류 봉투를 꼭 쥐고 마음속에 평온함이 찾아왔다. 오랜 시간 겪었던 아픔과 분노, 복수를 위한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시어머니와 박민호는 이제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될 것이고 그들이 모은 불법 재산은 압류될 것이다. 시댁의 건설회사는 영영 운영할 수 없게 되고 시댁 식구들은 서로의 잘못으로 인해 헤어지게 될 것이다. 이수진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유진아, 이제 모든 게 끝나가. 너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 그래.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번엔 진정으로 마음이 편안한 미소였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힐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우리가 차에 앉아 이수진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검찰 관계자의 문자가 왔다. 박춘자, 시어머니와 박민호를 불러 조사 중입니다. 두 사람 모두 초기에는 주장을 부인했지만 녹음 파일과 계좌 기록을 제시하자 부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소는 다음 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나는 문자를 보고 이수진에게 보여줬다. 검찰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어. 정말. 그럼 곧 정의가 실현될 거야?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차가 움직이며 시내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했다.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끝나고 이제는 나만의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다. 검찰에서 기소가 확정된 지 한 달 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다. 나와 이수진,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철수는 법정 뒤석에 앉아 판결을 기다렸다. 시어머니와 박민호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댁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영호는 또 다른 뒤석에 앉아 표정 없이 앞을 바라보았다. 판사가 뚜렷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법정안은 극도로 고요해졌다. 피고 박춘자, 박민호, 뇌물수수, 회사 자금 유용, 공동재산 강탈 혐의가 모두 입증되었으며 피해자인 김유진 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음을 확인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박춘자에게 징역 3년, 박민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모든 불법 수익을 몰수하며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다. 시댁건설회사는 영구 영업정지 및 해산 처분을 받는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안 돼요. 이건 잘못된 판결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나 법관은 그녀의 외침을 무시하고 법정을 마쳤다. 경찰관이 시어머니와 박민호를 붙잡아 가자 그녀는 뒤를 돌아 철수를 향해 철수야, 엄마를 구해. 라고 외쳤지만 철수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법원을 나온 뒤 할아버지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리고 목소리는 가늘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춘자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 우리도 그녀를 막지 못해서. 너의 아픔을 이해해. 할아버지, 이제는 끝났어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모든 건 시어머니의 선택이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할머니는 울며 나를 껴안았고 영호는 고개를 숙이며 언니, 미안해라고 말했다. 그들은 시댁을 떠나 할아버지의 외가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영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직장을 구하려 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했다. 이후 이혼 절차는 매우 순조로웠다. 철수는 모든 조건에 동의했고 공동재산은 법원의 판정에 따라 내 몫이 돌아왔다. 이혼 신문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그날 철수가 내게 말했다. 유진아, 앞으로 잘 살아. 나는 이제 엄마를 위해 복역하는 대가를 치르고 스스로 잘못을 고치려고 해. 그래, 철수도 잘 살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원한이 사라진 평화로운 미소였다. 한 달 뒤, 나는 이수진의 집을 떠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파트는 작지만 창문이 크고 햇살이 가득 들어왔으며 창밖으로는 푸른 나무가 보였다. 나는 이전에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이 항상 원했던 디자인 작업실을 차렸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수진이 소개해준 기업의 브랜딩 디자인이었고 성공적으로 마쳤다. 오후 햇살이 작업실을 비추는 날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김 씨의 문자가 왔다. 박민호가 회사에서 훔친 자금이 모두 압류되었고 회사도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와 재건 중이야. 너도 잘 살고 있겠지? 나는 문자를 보고 웃으며 답장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김 씨도 건강하세요? 작업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예전 시댁에서 느꼈던 답답함과 억울함이 모두 사라졌고 이제는 평온과 자유만이 남았다.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해가 지고 저녁이 찾아왔을 때 이수진이 찾아왔다. 그녀는 와인을 가져왔고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유진아, 너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 이수진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복수도 했고 정의도 이루어졌고 자신의 삶도 찾았어. 정말 잘 됐어. 정말 고마워, 수진아.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김 씨도, 철수도. 비록 늦었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니 그건 내 스스로의 힘이야.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웠어. 이 모든 결과는 내가 마땅히 얻은 거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수진이 떠난 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고 시내의 불빛이 아름답게 이어져 있었다. 나는 과거를 돌아보았다. 시어머니에 의해 쫓겨나는 그날의 차가운 바람, 철수의 무책임한 말, 혼자 견디던 밤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나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시댁 관련 사진과 문자를 모두 삭제했다. 과거는 이제 뒤로 하고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고 싶었다. 내 작업실은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를 받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 김 씨와 이수진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작업실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을 때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철수였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나온 뒤 단정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유진아, 잘 지냈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 이번엔 정직하게 살려고 해. 정말 잘 됐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상이야. 철수가 작은 상자를 내려놓았다. 카페에서 직접 만든 케이크야. 맛있게 먹어. 나는 케이크를 맛보았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서 퍼졌다.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진정으로 끝났다는 것을 느꼈다. 복수는 원한을 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찾아냈고 새로운 삶을 열었다. 이제 나는 김철수의 아내, 박춘자의 며느리가 아니라 단순히 김유진으로 살아가고 있다. 해고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던 슬픈 과거도 복수를 위해 싸웠던 긴 시간도 이제는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 추억일 뿐이다. 앞으로도 아마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 몰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를 믿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최후의 청산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이야기 끝.